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탐바론 왕국에는 빨간 머리를 가진 특별한 소녀 백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약제사였지만 특이한 머리 색깔 때문에 왕국의 라지 왕자의 눈에 띄고 맙니다. 라지 왕자는 백설을 강제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고 백설은 거절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길 수 없었던 그녀는 과감히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캄캄한 밤을 틈타 국경을 넘던 백설은 숲속의 한 오두막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담장을 넘으려다 떨어진 낯선 소년 젠과 운명적으로 마주칩니다. 젠은 낯선 백설을 경계하며 그녀가 내민 치료약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며 의심합니다. 그러자 백설은 자신의 팔에 직접 상처를 내고 약을 발라 무해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녀의 당찬 모습에 마음을 연 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라지 왕자가 보낸 독사과가 오두막으로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설을 위협하기 위해 보낸 그 사과를 제니 대신 먹고 쓰러지고 맙니다. 라지 왕자는 해독제를 빌미로 백설에게 다시 자신의 곁으로 올 것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독에 쓰러졌던 제니 갑자기 일어나 라지 왕자의 호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사실 젠은 어릴 적부터 독에 대한 내성을 길러왔기에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웃나라 클라리네스의 제2왕자임을 밝히며 라지 왕자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신분을 알게 된 라지 왕자는 겁에 질려 다급히 사과하고 도망치듯 떠납니다. 젠은 자유의 몸이 된 백설에게 자신의 나라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백설은 젠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클라리네스 왕국에 도착했고 백설은 그곳에서 약제사로서의 꿈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왕궁 근처의 약국을 찾아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정착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 백설은 성에서 일할 수 있는 궁정 약제사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합격만 한다면 젠이 있는 곳에서 당당히 실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귀한 약초가 필요한 백설은 허락을 받기 위해 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멀쩡한 문을 두고 또다시 담장을 넘고 있는 젠의 엉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젠은 백설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며 그녀를 직접 약초가 많은 섬으로 데려다 줍니다. 말을 타고 함께 달리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섬에 도착한 백설은 혼자서 진지하게 약초 채집에 몰두하며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나타나 백설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손발이 묶인 채 낯선 성의 지하실에 감금되고 맙니다. 소식을 들은 젠은 분노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즉시 말을 달려 추격을 시작합니다. 한편 백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탈출할 기회를 엿봅니다. 마침내 밧줄을 푼 그녀는 성의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밖으로 도망치려 애씁니다. 뒤쫓아오는 추격자들을 피해 백설은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괴한들이 그녀를 다시 에워싸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젠이 성벽을 박차고 나타나 백설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합니다. 젠의 화려한 검술 앞에 납치범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며 상황은 종료됩니다. 젠은 다친 곳은 없는지 백설을 살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무사히 돌아온 백설은 젠의 응원 속에 다시 궁정 약제사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젠의 곁에 서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백설은 이른 아침부터 클라리네스 성의 거대한 도서관에서 약초 도감을 뒤적이며 시험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시험 접수를 알리는 공식 인장이 찍힌 서류가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젠은 멀리서 백설의 열정적인 뒷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드디어 궁정 약제사 1차 시험인 약초 채집 및 분류 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설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지정된 구역의 흙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다른 응시자들은 그녀의 붉은 머리를 보고 수군거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백설은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약초의 향과 형태에만 집중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관리구역에 문제가 생겼다며 별채의 약초원으로 유도합니다. 별채의 약초원에 들어선 순간 백설은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향기로운 연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백설은 이것이 수면 성분이 강한 마취초의 연기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주변에서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는 잎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백설은 창문을 깨기 위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려 유리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집니다.
하지만 유리는 특수 강화가 되어 있어 작은 흠집조차 나지 않고 화분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백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한편 시험장 주변을 순찰하던 쟤는 백설의 바구니가 숲 입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쟤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검손잡이를 꽉 쥐며 주위를 매섭게 훑어봅니다. 그는 근처에 버려진 별채로 달려가 굳게 잠긴 문을 발로 힘차게 걷어찹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리자 쟤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쓰러져가는 백설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백설은 쟤네 품 안에서 정신을 차리며 그가 가져온 젖은 천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을 시험에서 탈락시키려는 누군가의 음모임을 확신합니다. 쟤는 배우를 조사하려 하지만 백설은 지금 당장 시험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시험장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시험 종료 직전 백설이 흑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자 심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채집한 희귀한 약초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정중하게 내려놓습니다. 백설은 각 약초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독초와의 구별법을 막힘없이 설명해 나갑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석 약제사 가라쿠는 그녀의 깊은 지식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성의 게시판에 궁정 약제사 합격자 명단이 붙고 백설의 이름이 가장 상단에 위치합니다. 백설은 처음으로 지급받은 궁정 약제사의 공식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쟤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약초원 열쇠를 선물로 건넵니다. 두 사람은 성벽 위에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백설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클라리네스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 안의 보수적인 귀족들은 백설과 쟤네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백설은 북쪽 국경의 요새에서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급보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구호 물품과 약재를 챙겨 북쪽 요새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쟤는 위험한 임무라며 만류하지만 백설의 눈빛에 서린 단호함을 보고 동행을 결심합니다. 요새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괴한 보라색 반점이 몸에 돋아난 병사들이었습니다. 백설은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이것이 자연적인 질병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요새의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그들의 움직임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새의 모든 횃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집니다. 백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격자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며 차가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 끝에 닿는 순간 백설은 숨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의 주인은 그녀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요새를 지키던 경비병이었습니다. 요새 안은 이미 정체불명의 열병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백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곧바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눈동자와 혀를 관찰하며 중독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독감이라기엔 병사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일정하고 기이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요새 벽을 타고 올라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젠 왕자였습니다. 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설의 어깨를 잡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백설은 자신은 괜찮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의문의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새 곳곳을 뒤지며 식수원과 식재료를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백설은 병사들이 머무는 방의 벽난로에서 타다 남은 이상한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들이마시면 의식을 흐리게 하고 고열을 일으키는 독성 식물이었습니다. 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요새를 무력화하기 위해 독을 퍼뜨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백설은 즉시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요새 근처의 숲으로 약초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쟤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혹시 모를 적의 습격에 대비했습니다. 험난한 바위 틈 사이에서 백설은 마침내 해독의 핵심인 푸른 꽃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꽃을 꺾어 들자 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새로 돌아온 백설은 밤을 새워 약탕기를 끓이며 해독제를 조제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와 잠시 고개를 떨구는 백설의 어깨 위로 따뜻한 외투가 덮였습니다. 쟤는 자고 있는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독제를 마신 병사들이 하나둘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백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쟤는 백설의 능력이 단순히 약초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저녁 두 사람은 요새의 가장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백설의 짧은 붉은 머리를 기분 좋게 흩뜨려 놓았습니다.
젠은 백설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고백했습니다. 백설 또한 젠을 만나 자신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젠은 백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영원히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궁정 약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머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표적이 아니라 용기의 상징으로 빛났습니다. 젠과 백설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탐바론 왕국의 라지 왕자도 더 이상 그녀의 삶을 방해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클라리네스 왕궁의 사람들은 이제 백설을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약재실의 서랍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다양한 약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젠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서 정원을 가꾸는 백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난관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설의 이야기는 빨간 사과처럼 달콤하고도 단단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붉은 머리 소녀와 은색 머리 왕자의 운명적인 로맨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